네, 안녕하세요. 리치걸스 구독자 여러분. 오늘 8월 2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아, 금요일, 검은 금요일인 그렇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배경에는 폭죽이 터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화산이 터지고 있는 거 네, 아닌가요? 일단 배경을 와, 이거 바꿔야 될 그런, 네. 와, 이 수준까지 지금 파란불이 가득한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폭발했죠? 하방으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아, 지금 간만 미증시도 완전 폭락으로 인해서 참 다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낙폭이 굉장히 심한 상태고, 인텔도 완전 폭락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또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뭐 대만, 중국, 일본까지도 지금 폭락이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엔화는 게다가 또 금리 인상을 하면서 또 지수도 하방 압력이 더 가해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일단 오늘 이렇게까지 폭락을 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이제 네. 잠깐 봐보면 그 일본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네. 마이너스 5.8. 예. 그 다음에 대만도 이제 반도체 비중이 크죠. 네. TSMC를 비롯해서 대만도 마이너스 4.4. 뭐 이제 중하권은 조금 그나마 좀 덜 떨어졌어요. 중국 상해는 지금 0.9대이고 항생지수도 저점을 깨긴 했지만 마이너스 2.3대. 그래서 비교를 할 건 아니지만 일단 일본,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산업 중심으로 뭐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2,550개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진 않아도 네. 왔다 갔다 하니까 신규 네. 상장주도 있고. 네. 2,550개, 2,500개 중에 오늘 2,300, 한 3, 40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한 10개 들고 있으면 10개가 다 마이너스일 확률,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을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원인 중에 하나는 네. 어제까지만 해도 네. 전날 미국 시장이 열리기 전, 혹은 그래서 아침 시작했을 때, 네. 미국의 아침, 네. 미국 본장이 막 시작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한번 봐보면 나스닥 이게 플러스로 시작해서 올라가다가 얻어맞은 겁니다. 예, 올라가다가.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돌발악재로 일단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제만 해도 뭐 골디락스 상황이다 막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나오면서 네. 괜찮겠다. 이제 금리나 9월 달에 진행을 하고 경기 그렇게 나쁘지 않고 고용이 조금 이제 흔들림이 나오는 등등등 나쁘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돼.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다. 근데 여기서 그 수치가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 좋은 거예요. 네. 50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네. 50 이하로 떨어질수록 나쁜 건데 네. 50 이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도 하회했고, 이거 경기 안 좋은 거 아니야? 제조업에 뭔가가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닐까? 네. 이러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터지면서 지금 미국 시장을 하락하게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텔을 비롯해서 그 기업들의 실적이 장 마감하고 인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이 또 시간에 급락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같이 맞물려지면서 특히 반도체 업종 쪽, 그래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엔비디아도 지금 기껏 잘 올랐었잖아요. 네. 14%, 12% 올랐다고 막 우리 그러니까 좋아하고 여기는 많이 살아난데 왜 우린 죽어요? 네네네. 왜 얘네들은 저렇게까지 올랐는데 네. 우리는 못 올라가는가 네. 뭐 이랬는데 얘네도 더 올랐다가 빠진 거예요. 네. 엔비디아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침에는 더 올랐다가 쭉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왔다. 그래서 우려감인데 엄밀히 따지면 갑자기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와요. 아래 공포 그러니까 해가지고 이게 경기 침체 시그널 아닌가요? 이런 우려들이 좀 많거든요. 사모님 보시기엔 어때요? 근데 이거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표 한두 가지 정도로 네.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감에 뭐 조금 밀릴 수 있지만 그 조금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밀렸어요. 근데 가장 크게 밀린 것들 어떻게 보면은 지난 4월 달에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네. 지난 4월에도 경기 침체 얘기 나왔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때 스태그플레이션 미국 제가 네. 찍기도 했었죠. 맞아요. 네, 그랬었죠. 경제상식에. 우리 경제상식, 우리 리치걸스 영상 네. 초반에 보면 여러분들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에 4월달 한 달이 안 좋았었거든요. 네. 미국 시장도. 그러면 한번 다시 여기 이렇게 봐보면 4월달 봅시다. 4월달에 이렇게 밀렸어요. 그죠? 4월이 거의 한 달 내내 밀리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밀렸어요. 근데 이때 당시 어쨌든 이유가 TSMC 실적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네. ASML 뭐 실적이 별로네.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시장 눈높이를 못 맞춘 거예요. 시장은 더 좋을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야 이제 반도체 혹은 AI 산업이 그때도 거의 똑같았어요. 이제 한계치에 온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쭉쭉쭉쭉쭉 밀리는 것이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까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밀리는 상황이 4월 달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쭉쭉쭉 밀렸는데 네. 요 날이 마이너스 10%이고 요 빨간 선에 터치된 날입니다. 네. 엔비디아. 그래서 저는 전날 엔비디아 사도 된다 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아. 빨간 선 터치하면 거의 올라오니까. 네. 그래서 이때 엔비디아가 정작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에 다른 반도체 기업이나 AI 관련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 좋아도 빠졌어요. 신기하게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네네. 슈퍼컴퓨터 같은 얘네들도 마찬가지. 근데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웃기고 있네 하고 이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간 거죠. 그죠? 그러면 이번에 물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멀리 남아 있어요. 8월 말쯤에 아마 있을 텐데 28일인가 그쯤에 있을 텐데 뭐 이걸 이제 봐야 되겠죠. 요번에도 어쨌든 엔비디아가 10% 이상 밀려 내지는 8% 지난번에 이렇게 빠지면서 빨간 선 터치하고 반등 나오고 빨간 선 터치하고 반등 나오고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빨간 선은 지금 사부님의 선인 네네네 거죠? 황금 추세선이라고 황금 추세선의 이제 매수선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가 하루 정도는 더 확인을 해야 돼. 네. 과연 이게 경기 침체라는 어떤 그런 이유만으로 밀리는 거냐? 그건 아닐 수 있고. 두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 지금 많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를 이제 낮추는 네. 방향이고 일본은 금리를 올려요. 이게 몇십 년 만에 정책 변화가 몇십 년 만에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러니까 이게 작은 변화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일본은 경제 2위의 대국이었었고 네. 대국이었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엔화가 상당히 빠르게 162엔까지 갔었나요? 164엔까지 갔나 해서 거기에서부터 150엔이 깨지는 상황까지 매우 급격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마찬가지지만 환율이 약세로 가냐 강세로 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죠.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키코 사태? 그때도 환율이 너무 빨리 움직여 버리니까 중소기업들이 그거를 대응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기업들이 금리가 약세구나 강세로 흐름이 가는구나 그러면 그걸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 버리니까 대응을 미처 못하고 거기서 또 이제 도산이 일어나는 망하는 회사가 나타나기도 했었던 거거든요. 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일본이 이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다라는 네. 부분들까지 네. 봐본다고 하면 네. 엔캐리로 인한 네. 그래서 이 일본 투자 자금들이 네.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네, 네. 자국에다가 뭘 투자해도 별로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서 자기네들은 금리가 싸고 그러면 싸게 돈 빌려가지고 딴 데다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채권만 하더라도 미국이 훨씬 채권이 비싼데 내가 싸게 돈 빌려가지고 작은 이자 조금씩 주면서 0.2% 0. 뭐 이렇게 주면서 3% 5%짜리 그죠? 채권 사서 그 수익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규모가 크면 클수록. 네. 그러니까 그 규모가 많이 컸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그로 인한 매도세가 네. 미국 시장도 누르고 우리 시장도 누르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지금 이 흐름이 네. 이 흐름이 언제 멈춰요?
아니 이게 짧게 끝날 게 아니죠. 이제 미국은 9월 달부터 금리 인하 또 하고 그러면 일본과의 그 격차는 더 줄어들게 되고 엔화는 조금 더 강세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흐름상으로 보면 그걸로 인한 매도세는 아직 멈출 게 아닐 수도 있다. 과연 우리나라 오늘 뭐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 선물도 선물 매도가 네. 그나마 지금 그 이후에 좀 줄였습니다. 그 장 마감 때만 해도 장중에는 2조 7천억 매도가 나왔어요. 장중에는 2조 7천억. 2조 7천억. 오전 중에도 2조 원이 넘었었어요. 오전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매도가 나오는데 그 뒤로도 계속 매도가 나왔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장 마감을 하고 나서 조금 줄여서 2조 2천억이었다가 또 조금 시간이 파생 시장은 3시 45분에 마감하거든요. 그러니까 3시 반이 끝나고 나서도 시간이 좀 더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더 줄이면서 2조 1천억 원, 1조 9천억 이렇게 마감이 된 거죠. 그죠? 3시 45분 기준에서는 1조 9천억 매도로 마지막에는 조금 걷어들이는 상황으로 이제 끝났고 뭐 시간의 거래에서 또 조금 더 지금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까지는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제가 가리고 있었나요? 자, 아무튼 그렇게 지금 이제 오늘 매도세가 매우 컸다. 그리고 현물 쪽도 마찬가지로 오늘 현물 쪽도 외국인들 8천억대, 기관도 7천억, 개인이 1조 6천억을 샀어요. 코스닥도 지금 2,400억 매수하고 외국인 기관은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반등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날이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매도 규모가 워낙에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이라고 붙어 있는 종목들이 다 그냥 밀렸습니다. 테크윙 마이너스 14%, 이수페타시스 마이너스 12%, PSK 마이너스 11%, 뭐 등등등 거의 다 빠졌어요. 거의 핵폭탄 맞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초토화됐고 이 정도 빠진 적이 언제 있었나? 네. 코스피가 4% 장중에 네. 코스닥은 4.23%까지 네.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말 나온 김에 네, 한번 네. 저거 좀 봐볼게요. 네. 제가 아까 똑같은 이유, 비슷한 이유로 경기 침체다라고 하고 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면서 빠졌던 게 4월달인데 그때 4월달에 빠질 때 과연 얼마나 빠졌을까? 네, 그걸 한번 봐봅시다. 4월달에 빠진 진폭이 약 8.2%? 고점 대비, 네. 최고점 대비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8.12% 네.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최고점 대비 네. 마이너스 8점 거기까지 가려면 2658 정도까지 가면 비슷해집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종가로 끝났으니까 다 봐보면 약 7.9% 정도 빠졌네요. 7.9.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도 봐보면 4월달에 그 하락이 꽤 컸죠. 꽤 컸습니다. 네. 요때 하락이 10% 넘게 빠졌거든요. 코스닥은 좀 더 빠지니까. 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보면 약 한 10.6 정도 되죠? 네. 10.6% 정도 네. 하락인데 요번에 얼마나 빠지고 있는가? 그러면 약 10% 가깝게 이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4월 때 그때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무조건 100% 맞아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의 네. 폭탄을 맞아서 지금 여러분들 멘붕 상태이실 확률이 높아요. 갑자기 어제 골디락스였다가 오늘은 개파락이 나왔는데 여기서 반등 못 주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압박감은 거의 2배에 달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심리적 멘붕이. 근데 이 심리적 멘붕이 그냥 공포감에 무서워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저도 약간 그런 상태. 내정지 상태. 뭐지? 그래서 오늘 반등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공포를 느끼는 상황까지 가야 바닥은 잡혀요. 그래서 그 상황이 가면 드디어 투매가 나오면서 바닥이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 투매를 이제 세력이, 특히 이제 그 세력이라 하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되겠죠. 네. 특히 외국인.
그 물량을 잡아주는 모습까지 봐야만 바닥이 잡히는데 오늘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네. 그건 나오진 않았어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 뭐 지금 뭐 금요일 장 마감하고 네. 금요일 장 마감하고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 날 투매가 나왔다라고 표현하는 방송인이 있으면 그 사람 방송 보지 마세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죄송합니다. 그들은 많이 빠지는 날을 투매라고 불러요. 잘못된 겁니다. 용어를 아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이가 되게 어리거나 이러면 진짜로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투매는 네. 사부님이 이제 제대로 알려주세요. 형성 과정들이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의견에 의해서 매도가 나오겠죠. 어떤 네. 악재가 나오면 네. 매도가 나오고 하는데 자기네들 로스컷의 기준들이 다 있어요. 네. 이제 그게 로직화되어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손절성 물량이 나오고 하다 보면 그 물량 때문에 밀리면 또 로스컷에 걸려서 또 매도가 나오고 하면서 더 밀려요. 그러면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게 공포를 먹어. 처음에는 싸지니까 사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더 빠질까봐 무서워서 나도 어쩔 수 없다 하고 던지는 상황. 그러니까 투매가 손절이 나오고 또 나오고 지켜보다가 아직은 견딜만해 아직 견딜까 저점 매수 할까 매수까지 들어오는데 나중에는 반대로 털려버린 거죠. 자발적으로 그걸 던져버리는 상황이 오는 것이 투매거든요. 그게 안 나왔어요 오늘 아직. 그래서 오늘은 좀 내정지어서 당하고만 있었던. 지난주에 우리 유연님하고 제가 네. 얘기를 할 때에도 네. 지수 바닥은 안 나왔다.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를 할 때에도 지수 바닥은 안 나왔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지수 바닥은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한테 SK하이닉스 영상을 올려드리면서도 지수 바닥은 안 나왔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가장 우려감이다라는 상황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지수 바닥은 이제 이렇게 되면 네. 그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 매매는 보통 미수를 네. 쓴다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현금이 부족한데 빌려다가 쓰는 거예요. 신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스탁론 네. 이런 것들을 쓰시는데 이게 하락이 너무 커버리니까 담보 비율이 안 돼서 강제 청산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침에 시장가 매도로 물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시고가에 아침에 보면은 하한가 막 종목이 턱턱턱턱 나오다가 점점 줄어들죠. 장 시작 직전에 점점 줄어들고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데 원치 않았지만 털린 거죠. 개인들이. 그죠? 신용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내가 원해서 턴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에서는 물량이 털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바닥 잡혀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투매가 아니어도 그런 비슷한 효과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월요일 아침 네. 혹은 화요일 아침에 네. 그런 물량이 얼마나 쏟아지는가를 확인하시면 오늘은 내가 저점 매수를 해도 될까 아닐까. 지수적인 위치는 거의 온 것 같은데 그죠? 네. 지수적인 위치는 거의 온 것 같아. 이 코스닥은 지난 2월달 저점을 깼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장중 방송을 하고 장중 공개 방송을 하니까 오늘도 자 여러분 저기 깨져야 됩니다. 저기가 깨져야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지 저게 안 깨지고는 저점 안 나온다. 개미들이 지금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네.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네. 여기 이렇게 계속 떨어질 때는 어떻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1교시에 선생님한테 쳐맞고 2교시에 또 맞고 3교시에 맞고 너무 아파요. 있는데 점심 밥 먹는 사이 이게 낫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5교시, 6교시에 체육 선생님이 체육복 안 갖고 왔다고 또 때리네. 그러면 이제 죽겠네 이럴 건데 네. 회복이 됐어요. 일주일 지나갖고 회복이 됐어. 근데 갑자기 내가 옛날에 땡땡이 친 거를 걸려갖고 담임선생님이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왔는데 몽둥이가 이게 보통 몽둥이가 아니야. 그럼 막 맞고 있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와서 막 때리는 거야,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뭐지? 내가 왜 맞고 있지? 그러면 이게 안 나오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그래서 아마도 주말 동안에 공포감이 커질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그쵸. 가지를 더 생각하셔야 되는 게 네. 이란과
이런 리스크까지 더 겪는 네, 요거까지 다 엮이니까 이렇게까지 하락이 그렇죠. 나오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락이 나오는 부분들이 단순히 진짜 경기 침체 우려감, 침체적 그게 지표가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4월 달에는 네. 미국의 GDP가 안 좋았어요. 그러한 어떤 증거적인 지표가 딱딱딱 나오는데 ISM의 제조업지수 이 정도? 물론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은 나타나고 거기에 반영되고 있는 건 좋아.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미는 것은 과하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아닌 확실한 증거적인 어떤 시그널들이 나와줘야 이렇게 빠지는 게 납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엔캐리 네. 요거와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이란과 네.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난번처럼 자 우리 쏜다 다다다다다 쏘고 자 우리는 막는다 다다다다다 맞고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졌네 근데 황무지에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오히려 그런 거 우려감 하나는 불확실성 하나는 없어지겠죠. 서로가 타격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하지만 얘네들은 자기네 국민들이 보던지 이란 나름대로 그 걔네 파가 있어요. 이슬람권이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자기네들 사이에서는 이란이 대빵이거든. 이란이 대빵이에요. 이란이 약간 북한하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이란이 재래식 무기가 상당히 많이 보유해서 그 국방력이 좀 높은 네, 그런 국가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이렇게 붙으면 둘 사이가 안 좋죠. 네네. 붙으면 사우디가 질 수 있어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첨단 무기가 많다고만 해서 뭐 이렇게 타격받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북한이 막 포 같은 거 이렇게 155mm나 이렇게 방사포 막 그런 약간 완전 최첨단 전투기나 이런 게 아니어도 막 서울로 막 쏴버리면 엄청난 타격을 받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전쟁이 진짜 크게 발발한다라고 가버리면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다른 나라들까지 참전하는 상황이 와버리면 이거 여기서 안 끝나죠. 그 상황이 오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면을 세워주는.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어쨌든 자국의 어린이까지 희생이 되고 막 이런 맞아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 일단 해야 돼. 공격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더군다나 네타냐후 아시잖아요. 엄청난 정치적 인물.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는 전쟁도 감수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여줘야 됩니다. 명분상. 이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그런 짓을 지난번에 했었었죠. 그리고는 시장이 괜찮네 하고 안정을 가졌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정도로 우리가 일단 확인하자. 주말에 어쨌든 지난번에도 주말에 그렇게 일이 터졌기 때문에 요번에도 주말에 일이 터질 확률이 높죠. 시간상으로도 며칠 지나고 이제 이렇게 보복하는 상황들일 테니 그거 한 가지 일단 보고 네.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네. 엔캐리에 의한 매도세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가 좀 줄어드는가 보고 혹시나 여러분들 아침 8시 30분에 제가 업사부 채널에서 공개방송을 매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1시 혹은 1시 반 이후로 또 공개방송을 또 해요. 특히 오후 시간 정도에는 여러분 제가 바라보는 관점의 저점, 투매 이런 부분이 나왔는가. 왜냐하면 정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민망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시장이 큰 폭락에 큰 하락을 했던 요 구간들 저 위에서부터 떨어질 때요. 요 저점들을 놓친 적이 없고 제가 그렇게 저점을 얘기했을 때는 틀린 적은 없어요. 역시 저점 귀신. 네, 10번 중에 한 번 놓친 적은 있는데 그때 제가 점심 밥 먹으러 간다고 그때가 여긴지 기억이 안 나는데 금요일이었어요. 그때도. 이날도 금요일이고 이날 아마 이날 같아요. 금요일날 밥 먹으러 갔다가 밥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들어왔어요. 뭔가가 불안해서. 근데 그 사이에 이미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점 신호가 나왔더라고요. 한 20분 전에. 그래서 저희 우리 실전반 멤버들한테는 급하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자 저점 신호가 나오긴 했는데 좀 약한 신호가 나왔는데 저점 신호가 나왔다 문자를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미 이제 뭐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 빼놓고 그래서 오늘 저 점심 안 먹었어요. 아, 진짜요? 오늘도 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굶었어요. 이... 그래서 지난번처럼 그럴 순 없다.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점 신호가 오늘은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월요일, 화요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만약에 월요일날 개파라겠다. 네. 그러면 정말 이게 저점이 될 확률은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아, 월요일이. 네, 이제 물론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네. 저는 확인하고 얘기를 드리겠지만 네. 확률은 매우 높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이제 월요일 아침에 8시 반에 사부님의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시장 대응을 좀 관망하고 있다가 이제 시작해서 1시쯤에 한번 보고 그때 만약에 저점이라는 그 신호를 주시면 그때 그럼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서 들어가도 그렇죠. 괜찮을까요? 저가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네. 여러분들 오늘요 오늘이 저점이 아닐 확률이 높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네. 테마주가 움직였어요. 아, 맞아요. 수젠텍 이게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한 4-5배 늘었다. 2주 전보다. 그래서 지금 수젠텍, 뭐 국제약품, 신풍제약, 시젠, 휴마시스 이런 게 오늘 정말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강했거든요. 수젠텍이 상한가를 한번 찍을 정도로. 네. 자, 그리고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거야. 휴니드가 예전에 이스라엘 국방업체에 납품한 적이 있으니까 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얘네들이 수혜받겠지 하고 올랐어요. 휴니드, 뭐 스페코, 빅텍 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니까 대형 방산주가 아니라 소형, 보통 북한이 좀 도발할 때 움직이는 것들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얘네들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이제 석유 생산 이게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만 한다면 괜찮아. 근데 그 이상으로 확전이 되면 네. 확실히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석유, 천연가스가 가격이 오르면 또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한국석유, 흥구석유. 그 다음에 물류가 문제가 생길 거야. 그래서 해운주가 올라가죠. 그래서 오늘 흥하해운 이런 것들이 올랐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장이 미친 듯이 하라 그랬네. 근데 진짜 이번 야 바닥이다. 네. 지수 바닥이다. 요거 완전히 크게 터닝한다. 크게 터닝한다라고 한다면 자금이 시장이 살짝 반등하는 게 아니라 크게 터닝을 한다고 하면 큰 돈이 네. 낙폭 과대 대형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지금 급등하는 테마주로 들어갈까요? 자, 큰 돈이. 그죠? 큰 돈. 시장을 나의 움직이는. 소중한 큰 돈이. 테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좀 더 대형주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가 저점이 아니라서 대형주 살 자리가 아니니까 테마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럼 우리는 역으로 힌트를 얻자고요. 네.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는 날은 저점이 안 나온다. 네. 걔네가 죽어야 그러면 그리고 이제 대형주가 저점에 매수 어떤 시그널들이 나오면 그러면 저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야 오늘도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네. 네. 어떤 테마가 됐든지 간에 네. 테마도 돌아가면서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특히 정치 테마주나 네. 그 다음에 뭐 초전도체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움직이면은 오늘 아직 저점이 지수 저점은 아닐 수 있겠구나. 진짜 큰 돈이 좋은 종목으로 가야죠. 그죠? 정상적이라면 좋은 종목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음 주에는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 포인트를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점이 잡히면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잡으면 좋을까? 궁금해요. 네. 다음 주에 진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한데요. 그거는 2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